너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나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로스쿨 준비생으로서 교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우리 소은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짠짠짠짠. 제가 실은 바빠서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최고 잘생긴 교수라고 해서 그냥 그 말에 주책 없이 넘어가서 이렇게 주책을 떨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이 며칠 동안 정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아니, 제가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 주변에서도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요새 변호사 업계가 안 좋다. 저희 엄마도 왜 이거 변호사 준비하려고 하느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로스쿨 업계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요. 구호 하나 외치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변호사업계 어렵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소수를 뽑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뽑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질수록 종전에는 법조인이 가던 영역을 안 가요. 좀 가게 되는 거예요. 종전에 법조인들이 안 가던 영역을 법조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전에는 없던 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했는데요. 옛날에는 법조인들의 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도 비슷하고 사회적 신분도 좀 비슷해요. 대우도. 지금은 대신 굉장히 넓어졌어요. 즉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옛날보다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잘 나가요. 저는요, 실은요, 네. 지금 법조 생활 시작한 지가 30년 이쪽 저쪽 되거든요. 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는요,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증.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법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맞아요. 이거 별도로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학은 리더가 되는 학문이에요. 옛날 노마 시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궁금하시죠? 다음 편 꼭 시청 계속 해주십시오.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법학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는 답변을 그렇죠. 잘 해주셨는데요. 진실과 거짓을 가려냅시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공인영어 성적하고 GPA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트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트인데 이 리트는 언어적인 재능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교수님, 과연 이 리트라는 시험이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시험인가요? 네, 리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 로스쿨에 있어서 LSAT를 우리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학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판명하고 갈라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학 적성 시험 리트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성을 좀 갖춰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논리력 기르고 언어력 기르고 체계적 사고겠죠. 이걸 기르는 훈련을 하면 제일 좋은데 리트는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잘 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요, 리트라는 것도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시간을 투입하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제자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학문,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그 늘어나는 시간이 좀 길고
그다음 늘어나는 폭이 좀 좁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공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고 좀 더 집중하면은 분명히 늡니다. 저는 늘은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익숙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또 하나, 니트는 글자 그대로 법학 적성 시험이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그럼 교수님 법학 적성 시험에서 고득점 하면은 법대 와서 로스쿨 와서 공부 확실히 잘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죠. 네.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너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아까 LSAT이라고 했잖아요. 네. LSAT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과연 로스쿨 와서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결론은 큰 영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쪽으로 쓸려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벌써 로스쿨이 2009년에 시작됐으니까 네. 12년째가 됐잖아요. 12년 동안 그 니트에 대한 시험이 계속 향상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는 결론은 니트가 높다고 해서 법대 와서 공부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고 니트가 좀 낮다고 해서 법전 와서 로스쿨 와서 공부 못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상관성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니트가 좀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니트가 좀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니트에 낮더라도 일단 로스쿨만 오시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봤거든요. 우리 제가 있는 로스쿨도 굉장히 좋은 로스쿨인데 거기서 지금 꼴찌로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니트가 안 좋아서.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졸업할 때 10% 안에 들고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직업을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강조합니다. 교수님, 니트는 니트일 뿐이에요. LSAT은 LSAT일 뿐이에요. 어떻게 법전 와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손정학 교수 같은 사람한테 배우냐 안 배우냐가 실력을 결정하는 것이지 니트가 상관성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나도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니트는 니트입니다. 법학은 법학입니다. 하나의 징표이고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네. 네, 리트라는 시험이 분명히 언어적인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리트랑 이제 실제로 법학 공부를 하는 거랑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리트는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렇죠.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로스쿨 준비하는 게 부담된다라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뉴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기적 학교다.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나 학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스쿨은요, 절대로 귀족 학교는 아닙니다. 로스쿨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7% 이상, 2019년도부터 종전에는 5% 이상을 뽑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만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전국 로스쿨 모두가 최저 30% 이상의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낸 학생들이 낸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은 반드시 장학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학금 총액의 70% 이상을 반드시 어려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기숙사 제도도 많이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이 은행권에서도요, 저리로서 융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로스쿨 가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형편의 어려움들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또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로스쿨의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수로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로스쿨 오는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교수의 일원이지만 제도를 만들 때, 제도를 운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꿈을 반드시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꿈만큼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는 로스쿨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네, 꿈과 희망을 갖고 지원해보세요.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아, 네, 물론이죠. 뭐냐면요. 네. 저희 제자 중에 지금은 졸업한 지 오래돼서 중견 법조인이 됐어요. 네. 그분은 소녀 가장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도움으로 자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로스쿨 와서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지금 유능한 법조인으로서 중견도 아니죠. 기업에서 지금 떳떳하게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두 명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 혹시 가정 형편으로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네. 가짜 뉴스는 아니다. 네,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께 로스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구독자 너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 시간 길게. 네네, 시청 시간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너로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